We raised the three key ECB interest rates by 75 basis points today and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further because inflation remains far too high and is likely to stay above our target for an extended period. 2022년 9월 1일자 중구난방 2부 이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ECB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9월 20일은 50bp 할 것 같다.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였고. 그런데 갑자기 75bp로 이렇게 보폭을 늘리는 시나리오가 지금 등장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된 거죠. 일부 위원들이 75bp 논의를 원하고 있다라고 속보가 나온 게 파월 연설 30분 정도 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제 바이라인을 보면은 잭슨홀 와이오밍을 달고 로이터 속보가 나왔더라고요. 유로 달러 환율을 고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7월 중순 때도 저희가 이제 페리티 한번 깨졌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이틀 깨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페리티가 거의 고착화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75bp를 열심히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페리티 약간 복구시켜놨는데 지난 주말에는 만약에 ECB가 입을 다물고 있는데 파월의 메시지만 계속 탔다라고 하면은 아마 유로는 그날 더 급락했겠죠. 근데 놀랍게 그날 유로는 약보합으로 선방했습니다. 그런 이제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75bp 금리 인상 시나리오가 시장에 비교적 좀 스무스하게 잘 이식이 된 것 같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75bp로 보폭을 높이고자 하는 이제 생각이 시장에도 먹혀 들어갈 정도로 그런 이제 환경이 조성됐다는 얘기죠. 사실 천연가스 만약에 못 채우고 겨울로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유로존은 이제 생산에 있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였는데 최소한 목표치는 채워놨으니까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며칠씩 좀 많이 급락했습니다. 유럽이나 영국이나 올 겨울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올릴 거면 겨울 오기 전에 아마 올리자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ECB도 지금 중립으로 간다는 걸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빨리 올리는 게 낫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상황은 지금 당장 긴축적인 수준으로 통화정책을 확 조여야 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 군데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풀어지는 문제가 생기니까 신속하게 목표 지점을 향해서 빨리 금리를 올려나가자 하는 게 이른바 프론트 로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남쪽에선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세는 거스를 수가 없겠죠. 몇 명의 사람들이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견제를 하려고 있는데 이미 제가 볼 때는 힘의 균형은 기운 것 같고 만약에 75bp를 올린다고 하면 20일은 내부에서 또 이제 타협이 이루어지거든요. 내파 쪽 들어주면 비둘기파 쪽 달래진다거나 22 중립금리는 1에서 2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대략 1.5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음 주에 75bp 올리면은 75bp 남거든요. 그러면 22는 한 번만 50bp 더 하면은 거의 중립인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터미널 레이트가 상향된 게 아니라는 그 표현은 만약에 9월에 또 한다면은 아마 그 뒤에 라가르드는 긴급 기자회견을 곧바로 다시 열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7월 말에 FOMC 기자회견 때 파월 의장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연준은 중립금리에 도달했다고 아주 단정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상폭은 때가 되면은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이 언제 어느 수준에서 도달하고 그게 어떻게 꺾여 내려갈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지금 상방 리스크가 계속 실현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금리 정점을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중립금리를 확정적으로 그것도 실질 기준으로 보면 택도 없는 얘기죠. 그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한 것들이 모두 다 죄다 7월 FOMC는 특히 실언투성이었고 중장기적인 통화정책 전략을 제시하는 잭슨 홀 연설에서 한 달 만에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연준으로서는 굉장히 급한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긴급 담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하지 못했던 것을 수정하느라 급급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장기물 국채 수익률의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얘기하는 텀 프리미엄을 계속 눌러봤던 요인들이 물가는 안정적이고 중앙은행들은 쉼없이 풋을 준다. 근데 지금은 물가 전망이 다 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반영돼야 할 곳은 이제 30년물이란 말이죠. 그래서 영국을 보면서 시장은 이제 내 돈 가져가려면 이제 더 많은 이자 줘.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비가 75bp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 상황을 보고 있으면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파운드 위기로까지 흘러가는 모습, 거기다가 지금 유로도 계속 밑으로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들이 뭐냐면 중앙은행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내
통화에 대한 신뢰의 어떤 문제를 정말 걱정해야 하는 사항인가? 그게 아마 이번 잭슨홀에서의 다들 가졌던 두려움이었을 수 있어요. 이게 사실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화폐에 대한 신용은 어디서 나오지라는 부분들, 물가가 계속 이렇게 되면 이 종이에 대한 신뢰는 점점 나빠질 거다라는 두려움들,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졌는데 시장은 계속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 말씀대로 지금 상황은 영국이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인데 영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든가 정책 대응 방식이라든가 태도 이런 것들 보면은 상당히 걱정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금리가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은 미국보다 낮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중앙은행의 2% 인플레이션 목표라는 그 앵커 주변에서 시장도 의심은 하고는 있지만은 그 앵커, 닷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잭슨홀 연설을 통해서 시장에 전달된 키워드는 higher for longer입니다. 더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한다. 잭슨홀에 모여 있는 많은 ECB나 FOMC 위원들 대개 그런 점에서는 의견이 7월 말에 비해서는 많이 수렴된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는 영국이 상당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 파운드도 파운드지만은 중국 위안화 가치도 제법 빠르게 내려가고 있고 인민은행이 최근에는 겁주는 강도가 더 세지고 그렇습니다. 그 위안화 인덱스라고 무역 가중치를 부여한 명목 실효 환율로 본 위안화 가치는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냥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나 유로하고는 정말 비교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 당대회처럼 이런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는 사회 모든 부분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온 힘을 쏟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지금은 위안화 환율이든 모든 가격 지표들이 안정을 유지하도록 힘을 써야 하는 그런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지금 거의 7위안까지 왔는데 7 돌파는 기정사실로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포치 7을 깨고서 올랐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IB들이 늘었어요. 다 좋은데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위안이 그럼 뭔데,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실 텐데 이머징의 앵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꾸 위안을 보는 거예요. 한국 원화나 뭐 타이완 달러 다 같이 거기에 연동돼요. 그리고 뭐 이머징 통화들, 서남아시아 통화들까지도 영향을 줘요. 한 가지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당대회가 좀 앞당겨서 열리고 그 끝나고 나서 보건정책, 그러니까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펼 건가, 그게 단기적으로는 확인해야 할 변수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구난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Reducing inflation is likely to require a sustained period of below-trend growth. Moreover, there will very likely be some softening of labor market conditions. While higher interest rates, slower growth, and softer labor market conditions will bring down inflation, they will also bring some pain to households and businesses.